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 화요일 아침 김주환입니다. 대전에 관문하면 대전역이죠. 서쪽으로는 대흥동, 동쪽으로는 소재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곳 모두 관사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전 발전의 모태가 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서쪽에 있는 대흥동 관사촌은요.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며져서 이번 주말에는 아트 페스티벌과 또 플리마켓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래된 골목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추억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우측 동쪽에 위치한 소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데이트족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오래된 기와집들을 리모델링해서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방치됐던 곳들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데요. 오래된 골목으로 가족 여행 가서 옛날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비가 올지도 궁금하고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도 가을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이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주말에는 서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당진 26도, 홍성 25도, 보령 27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서 이 산책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날씨는 좀 흐리지만 평소 같으면 이 가을 햇빛이 확실히 여름철에 비해서 부드러워서 산책하기도 좋고요. 비타민 D 합성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허리둘레나 체지방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건강하고 질서 있게 성장하도록 돕고요. 발생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보다는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한 상태로 산책하시면은 비타민 D 합성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 가족들, 좋아하는 연인들과 산책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을 건강. 나만의 운동으로 챙겨요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동하는 모습들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으로는 박창규 리포터인데요. 이분은 왠지 비타민 D 합성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박창규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비타민 D 걱정은 안 합니다. 올 여름에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을린 얼굴 피부 보이시죠? 이제 선선한 가을 운동하기 딱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셔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침 또 준비한 소식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운동하면 체육관, 운동장 혹은 등산 등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운동을 즐기고 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과학도시 대전의 면목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4차 산업특별시 대전, 지하철 역사에 가면 과학도시 명성에 꼭 맞는 최첨단 과학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만나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하철역으로 지금 운동하러 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 무더운 여름 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꺼내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저는 운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묻었던 여름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주변에 가깝고 재미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창균 씨, 지하철역으로 가봐,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 운동을 한다고요? 지하철은 오르락내리락 운동은 되겠지만 지하철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러면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볼까요? 대전 도심을 막힘없이 통과하는 도시철도. 과연 그곳에 뭐가 있을까? 경쾌한 제 발걸음 보이시죠? 어떤 운동이 저를 반겨줄까 기대하며 찾아가 봅니다. 야,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무슨 운동을? 탁구장이 있는데요? 아, 얘기했던 운동이 이거였어요? 서대전 내거리역 탁구장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야, 치열한 대접전 명승부였습니다. 와, 실력들이 상당하시네요. 거의 실력들이 어느 수준 급은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월 한 7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하면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지하철 역사에선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와, 도시철도 역사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 일단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이고 무엇보다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동호회원 한 분과 한 게임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점, 두 점 내주기 시작하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이 안 되네요. 5대10 더블 스코어. 와, 저도 예전에 탁구점 친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선수네요, 선수. 와, 아니 어머니 어쩜 이렇게 잘 쳐요? 오래 잘 쳐요. 더 잘 치시는데. 아니 탁구 치는데 상당히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래 치셨죠? 오래 치던 안 해서 그냥 취미로 쳐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취미로 예. 여기는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와요. 딴 데보다 이제 에어컨 할 때라도 시원하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넘버원입니다. 대전 도시철도는 각각의 역사마다 테마를 정해 꾸며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며 대전의 면면을 엿볼 수 있죠. 테마가 있는 역사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차 산업 특별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과학도시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저희 도시철도 이용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의 중심지 시청역에서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특색 있는 운동을 하러 또 다른 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이동도 도시철도로 시원하고 편리하고 좋고요. 또 어떤 특색 있는 운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대전 시청역에는 지난 6월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암벽타기 체험장. 화려한 그래픽 영상과 함께 암벽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이십니다. 몸이 상당히 날렵하시네요. 아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서요. 이건 암벽등반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암벽등반입니다. 암벽등반 하면 야외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이 역 안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새로 IT 개발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실내에서도 암벽등반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영상으로 암벽타기를 즐기는 사람들. 스파이더맨이 되기도 하고 숲속에서 나무 타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렇게 도시철도 이용해봤는데 이런 체험 공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 너무 신나게 하니까 대전 지하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직접 스크린 배드민턴에 도전해봤습니다.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스크린 중앙에 있는 구멍에서 셔틀콕이 튀어나오면 다양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스크린 게임들을 해봤지만 또 배드민턴 처음인데 이게 운동이 되네요. 와, 땀나. 화려한 불빛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정부 청사역입니다. 이곳엔 4차 산업으로 개발된 AR과 VR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ICT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듯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거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유,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친구 만나려다가 막상 여기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VR이래. 그래가지고
하니까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직 뭐 시간이 여유 있나요? 네, 아직 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그럼 한 번 더 스타트? 네. 스타트! 출발합니다!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가겠죠. 대전에 있는 IT 콘텐츠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민들이 조금 더 즐겁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공간입니다.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존, 에듀존, 스포츠존 3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시면은 운동부터 게임, 교육에 대한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 청사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인데요. 음성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입니다. 역사 안내부터 노선과 열차 시간표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야, 이건 또 로봇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네. 로봇 아니시죠? 네, 저는 로봇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 나나이고요. 대전 홍보 영상을 통해 대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사 정보와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디봇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이 로봇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의 표정을 읽어주고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는데요. 사람들은 열차 시간도 미루며 로봇과 놀이 삼매경에 빠집니다. 도시절도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이 또 신기해하고 보니까 엄마도 옆에서 같이 좀 참여하시면서 좋아하시네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있어서 또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을 또 찾아오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자 또 쉼터가 되어주는 대전 지하철 화이팅! 다채로우면서도 최첨단 4차 산업 테마 공간으로 꾸며진 대전 도시철도. 우리 동네 지하철역은 어떤 테마 공간이 마련돼 있을까요? 탁구부터 AR과 VR로 즐기는 융복합 스포츠까지 시원하고 쾌적한 지하철 역사에서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을엔 지하철역으로 운동하러 가요. 서대전 내거리역, 또 시청역, 정부청사역에 마련된 스포츠 시설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워낙 지하철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셨겠지만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참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서대전 내거리역 탁구장은 미리 역사에 예약만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시청역과 정부청사역에 있는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 같은 경우는 요즘에 VR과 AR이 인기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데 여기에 가면 모두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네, 정말로 과학도시 대전에 어울리는 스포츠 융복합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로 전문기관에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하철역에만 가도 이것저것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시청역에 있는 배드민턴과 암벽등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동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청사역에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또 여러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또 체험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에 여러분들도 지하철역으로 운동하러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 운동도 하고 4차 산업 융복합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과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니까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퀴즈도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화요일 아침엔 퀴즈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화요일 즐기는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컴퓨터로 만들어둔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AR, 2번 VR, 3번 MR. 가상현실.
가상현실에서 또 이렇게 사진, 기념사진 찍잖아요. 네. 저 한번 찍어주세요. 자, 사진 찍습니다. 네. V. 손가락으로. V. 요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옛날 네, 손가락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뭐 하트를 하든 V를 하든 사진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가상현실은 무엇일까요? AR, VR, MR.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나갑니다. 정답은 2번 VR이 정답이었습니다. VR은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게임, 교육, 국방,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박창규 리포터가 소개해 주실 때 정부청사역에 가면 이 VR 체험존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곳 방문하시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하와이어로 튀어오르는 벼룩을 의미하는 이 악기는 하와이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손놀림이 마치 벼룩이 튀어오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우쿨렐레, 2번 거문고, 3번 만돌린. 이 악기는 일단 미니 기타 같잖아요. 작죠? 네. 귀엽고 이렇게 그렇죠. 당당당당. 자, 미니 악기 같은 이 악기는 죄송해요. 사이다 걸려가지고. 예. 자,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하와이의 전통 악기인데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1번 우쿨렐레가 정답이었습니다. 우쿨렐레는 19세기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전한 악기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악기입니다. 크기가 기타의 4분의 1로 휴대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비교적 연주하기가 쉬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죠. 네, 대전 동구 평생학습관에서는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쿨렐레를 포함한 12개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거주 지역 상관없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결혼 이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가을을 상징하는 꽃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하늘하늘 코스모스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가을 꽃인 코스모스는 국화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일단 국화 떠올리면 코스모스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요. 네, 저는 근데 닮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요? 마치 김지연 아나운서가 저와 안 닮았지만 닮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스모스와 어쨌거나 국화 약간 같은 존재죠. 코스모스, 국화, 코스모스. 네, 닮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코스모스는 국화과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입니다. 코스모스의 개화 시기는 6월에서 10월 사이인데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꽃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네, 이 코스모스는 카오스라는 이 혼돈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반대되는 뜻이죠. 그래서 조화 또는 질서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주로 산란기를 그 기간으로 정해 유어나 산란어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금어기, 2번 금오제, 3번 금오구.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네, 이미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바로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물고기들을 금지하는 시기. 딱 한자로 맞아요. 땡땡기 이렇게 맞추시면 쉽게 맞추실 것 같습니다. 금지하는 기간이잖아요. 어업을 이제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금지하는 어업을 기간.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금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금어기는 수산생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기간으로
연간 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역에 맞춰 기간과 구역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네, 여름철 산란기에 들어갔던 꽃게 금어기가요. 지난달 20일로 끝이 났습니다. 꽃게 첫 수확량이 30%를 좀 늘어나면서 제철 맞은 꽃게의 풍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좋은 소식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보죠. 네, 벌써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네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피자 니 몬다. 이것 본 나비 담 넘어가랴.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김, 2번 꽃, 3번 안개. 네, 이것도 쉬운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네. 무엇이 피었다, 무엇을 본 나비. 나비가 어딜 보면 날아가죠? 예쁜 뭔가를 보면 날아가잖아요. 저한테 날아오겠네요. 아, 예, 그런 걸로요. 자, 나비가 뭐예요, 그렇죠.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나비가 김을 보고 날아갈 것인가, 네. 아니면 꽃을 보고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개를 보고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효식 아나운서를 보고 날아갈 것인가.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꽃이 정답이었습니다. 꽃 피자 니몬다는 때 맞춰 반가운 일이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꽃 본 나비 담 넘어가려는 그리운 사람을 보니가 그대로 지나쳐 가버릴 리가 없음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엔 퀴즈 5문제 함께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아침 가족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행운의 당첨자 알아봐야겠죠? 네. 네, 오늘도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3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313번님, 3875번님, 한 분 더 9526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문제 내주신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맛 좋은 해산물이 넘쳐나는 전남 신안 앞바다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오면요, 이 남도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로 보양식을 만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백성의 물고기라고 불리는 민어인데요. 민어의 90% 이상이 신안 앞바다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크기가 성인 팔뚝보다 크고요. 와. 맛도 영양도 아주 듬뿍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민어 만나러 가보시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생선 민어. 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크기부터 맛, 영양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여름 생선의 왕입니다. 귀하디 귀한 대접을 받는 최고의 생선 민어. 그 진가를 확인하러 함께 가보시죠. 전남 다도해 송도항 라는 명실상부 수산물 관광지입니다. 쉽게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생선이 있습니다. 먹기 붉은 안다는 생선 민어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민어를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7, 8월이 되면 다른 위판장과는 다르게 여전히 활기를 띠는 송도 위판장. 이처럼 위판장을 들썩이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제철을 맞은 국민 생선 민어 덕분입니다. 하루 2차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민어 위판을 위해 곳곳에서 모이던 사람들로 붐비는 신안 바다에서 송도항에서 민어가 전국의 민어시가 달라붙다니 아니에요? 막 오신 것 같은데 오늘 한 7, 8년 이게 어디서 지금 잡은 거죠? 임자도 꺼냈어요. 임자도 네.
여기서 많이 나오나요? 그러죠. 민어는 거의 90% 이상 임자도 더 잡힌다고 보면 알아요. 오, 어떻게 해서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허가난 그물로 네. 이제 이렇게 단 놓고 이제 이렇게 물 힘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안강망식으로 잡은 겁니다. 크기만큼이나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민어는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겨울을 나고 6월부터 9월까지 산란기가 되면 갯벌을 찾아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 길목이 바로 신안 임자도 앞바다입니다. 덕분에 제철이 되면 민어를 잡기 위해 좋은 길목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선들이 치열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산란기를 맞은 큼지막한 민어들이 막 줄줄 올라오는데요. 목포, 신안을 비롯한 서남해 안 바다를 풍요롭게 해주는데 민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선장님, 민어가 크기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민어가 가장 맛있는 민어일까요? 지금 이제 수치가 가장 더운데 8kg에서 지금 12kg를 소비자들 굉장히 많이 찾아요, 지금요. 왜요? 이제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드셔보면 쫀쫀쫀데 엄청 맛있을 겁니다. 배에서 내린 민어들은 곧바로 위판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동 중 죽은 민어는 비닐로 밀봉해 선어로 구분되어지고 산 것은 바로 물속에 넣어 활어로 구분되게 됩니다. 민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채우는 일부터 암치, 수치, 그리고 크기별로 구분된 후 경매에 맡겨질 준비를 거치게 된다고요. 크기에 따라 값어치도 부르는 이름도 달라지는 민어. 1kg 미만은 통치, 그 이상부터 민어라 부르며 크기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오니까 민어가 정말 많아요. 민어가 지금 나오는 시기인 거죠. 언제가 철일까요? 네, 지금이 한참 제철이고요. 지금 가장 성수기로 맞아서 좋은 민어들이 제철에 맞게끔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톤 정도도 출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톤! 우와, 20톤이면은 저는 막 양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 양이 한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맛보는 민어가 바로 이곳 송도 위판장에서 나온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 진짜 크다. 오, 제일 이만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민어는 실제로 한 7kg에서 8kg 정도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민어 중에서 가장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네. 살이 도톰하고 기름기가 꽉 차오른 제철 민어. 게다가 싱싱한 활어 상태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가장 실하고 신선한 민어를 차지하려는 중도매인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매를 쭉 지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수조 안에 민어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민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고기를 썰게 되면은 하루는 빛이 나요. 빛이 나고 이제 설에는 이제 다 거짐 죽어요. 하루 있으면은 죽어버려요. 자연산은 그냥 죽어버려요. 좋은 민어를 낙찰받기 위해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송도 위판장. 가장 맛있고 신선한 민어는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민어 얼마나 사셨어요? 오늘요? 네. 한 50kg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저 민어가 많이 나와서 양이 그래서 가격대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매가 끝이 나고 전국 곳곳으로 판매되어지는 민어. 무엇보다도 맛있는 민어를 맛보기 위해선 좋은 민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어 비늘이 은빛을 띠며 촘촘하고 껍질이 탄력 있는 것을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부위는 단연 민어 불회. 특유의 쫀득쫀득한 맛과 최상급 민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요. 민어회의 생명이라는 불회부터 뼈와 껍질까지 모든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민어. 국민 생선이라는 별명답게 그 이름값을 아주 톡톡히 하는 녀석이죠. 민어에서 우러나오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맛보고 싶다면 민어 맑은탕이 제격입니다. 어떻게 끓이면은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요? 양파, 대파, 무, 청양고추, 양념장은 하나도 안 마늘, 그리고 천일염으로 간만 맞추면 돼요. 어느 정도 끓이는데요? 30분 이상을 끓여야 민어 지리의 맛이 나요. 이거 뭐예요? 저 신안에서 나온 야채가 다 들어있다고. 육수를 뺀 거예요, 진액으로. 이것만 치면 돼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사로잡는 든든한 민어 요리 한상. 기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이맘때 민어 한상이 제격이죠. 우와, 사장님, 민어 한 상이 차려졌어요. 저 지금 너무 설레요. 민어 그 생각을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민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민어는 항상 맛있게 드시고 여기는 뱃살이 있고 여기는 불에가 있고 여기는 등살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껍질. 그리고 요거는 지리탕, 보양식 지리탕. 그래서 여름에는 항상 이거를 손님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 맛있는 민어 제가 뭐부터 먹으면 될까요? 아, 이거 불에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불에? 네, 불에. 민어 중에서도 최고 부위로 손꼽히는 불에. 별다른 양념 없이 기름장에 톡 찍어 먹으면 특유의 쫀득함과 고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 진짜 이 민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요거는 뭐에 찍어 먹으면 되죠? 이 된장에다 한번 드셔봐요. 된장에다가? 속살이 워낙 부드러워 몇 번 씹기도 전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민어회. 참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껍질도 한번 드셔봐요. 이런 소금장에 찍어가지고 버릴 부위가 없는 민어. 껍질 맛은 과연? 쫄깃쫄깃. 이게 완전 다 콜라겐이라서 피부에 최고잖아요. 네, 최고예요. 민어 껍질. 향을 한번 드셔봐요. 향을 한번 드셔보면은 또 향은 또 다른 맛이거든. 아 근데 기름이 막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보양식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먹기 전부터 국물이 이렇게 뽀얗거든요, 엄청. 민어 뼈와 살을 넣어 푹 구워낸 민어 맑은 탕까지. 민어는 뼈 속에 드는 살도 맛있고 뼈도 끓여 이렇게 씹어 먹으면 맛있고 그래요. 1년을 기다려온 맛. 백성의 물고기라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국민 생선 민어. 맛 좋은 영양식으로 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제철 민어로 남은 여름 건강하게 기운 넘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조리된 민어는 몇 번 먹어봤는데 저렇게 큰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또 유독 더 풍년이라고 해서 저렇게 큼지막한 민어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어는요, 불에부터 뼈나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려낸 민어 맑은탕은 정말 보양식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환절기에 먹어도 굉장히 든든하겠죠. 네, 이 건강에 좋은 민어를 사려면 시장에 가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엔 김해시 삼방시장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곳은 매주 토요일마다 더 평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풍장터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부지런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빈손으로 갔다가 양손 가득 돌아온다는 소풍장터 구경 한번 가보시죠. 태양초입니다. 끝내줍니다, 때깔이.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주말의 행복. 비단의 장사 왕소방 명월이 가격 저렴하고 물건 신선하고 야채도 그렇고. 저 큰 마트보다 훨씬 낫습니다요. 갈 때는 빈손으로, 올 때는 양손 가득. 내는 거, 굽는 거, 찍는 거 다 됩니다. 소풍 가자, 삼방시장. 오늘의 반찬거리, 간식거리 단번에 해결해주는 곳. 네, 2개 1,000원씩. 왜, 뭐 줄까? 한 개. 푸짐한 인심과 순박한 정이 살아있는 김해 삼방시장을 찾았다. 이거 받으면 딱 맞는데? 아니다. 전 제철 이거. 정겹고 소탈한 분위기 속에 어라라? 중앙 통로를 점령한 의문의 하얀 탁자? 매대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시장에서 파는 제품들을 좀 싸게 팔기 위해 가지고 매주 할인 행사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설마 재고 방출?
2,000원. 자, 해태양초입니다. 끝내줍니다, 때깔이.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 올리는 대신에 이제 좀 예쁜 거 좀 사게 가져와서 그 올리고. 이거 가와서 팔라고 예쁜 걸 나눠. 아침 일찍부터 만들고 튀기고 지지고 상품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 물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시장 상인님 전부 다 그래요. 재고는 없습니다. 일명 삼방시장 소풍장터. 우리 삼방시장은 소풍시장입니다. 각자 평소에 팔고 있던 제품들을 매대로 갖고 나와서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뭐 상인들과 또 소비자들 간에 그런 서로 소통도 하고. 삼방시장은 다른 데보다 더 시원해요. 쾌적하고 시원한 쇼핑 환경까지 준비 완료. 지금부턴 넘치게 골라도 사치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평일때 3,000원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토요일만 2,000원. 이게 2,000원이에요. 토요일마다 2,000원. 오후 1시부터 본격 개장. 침샘 꼴깍 식욕을 자극하는 먹거리 행렬을 보라. 풀티난다 풀티나. 올리기 전에 다 가져가. 500원 썰어 드릴까? 싸세요 그러면 비싼 거 없어요 삼방시장에는. 가격 저렴하고 물건 신선하고 야채도 그렇고. 거의 반값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저 큰 마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첩 반상이 제일 쉬웠어요. 지금은 겉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겉절이랑 파김치. 알타리도 많이 나가요, 알타리. 울어도 봤어, 웃어도 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찡그림 하나 없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 삼방시장 좋아요. 다 친절하시고. 다른 데 가면 전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하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잘 된다, 고맙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상인들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기분 좋고. 우리 시장이 소풍 가자 삼방시장 아닙니까? 소풍 갈 때 다 즐겁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들도 즐겁고 또 소비자들도 오면 즐겁고 뭐 장보러 나오면은 행복한 시장. 장보러 나와서 뭐 항상 즐겁게 해요. 가격도 싸죠. 상품도 좋죠. 그것도 모자라 지갑을 깜빡해도 괜찮다고요? 엄마,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카드 같은 거랑 뭐 이런 거는? 네, 카드 다 됩니다. 있습니다. 내는 거, 긁는 거, 찍는 거 다 됩니다. 현금이 필요 없다고요. 제로페이가 있으면. 제로페이 다 돼요. 이것이 바로 제로페이 선도시장의 위험. 단돈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바코드만 일단 으아 들이대. 상인들은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40%가 적용됩니다. 경남에서는 다 됩니까? 경남에 됩니다. 게다가 문화관광경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까지. 삼방시장 소풍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들. 이번엔 장보러 나온 김에 기왕 쌓고 가실게요. 쉬어가는 북카페도 짜잔. 삼방시장에 오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삼방시장 올 때마다 타는 게 재밌어요. 전통시장 최초 다람쥐 미니기차. 삼방시장의 마스코트다. 저희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저희 시장에 오시면은 무료로 이 다람쥐 미니기차를 타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들에겐 천국이 따로 없네. 아이들이 오면은 엄마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다람쥐 기차를 탈 때 실제 엄마들은 쇼핑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시장에 오는 굉장히 즐거워서 자주 엄마하고 삼방시장 가서 기차 타러 가자 이렇게 하니 당연히 젊은 엄마들이 나오니 매출도 또 상승되고 뭐 이걸로 인해서 한 일석삼조 이렇게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며 전통시장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는 삼방시장. 아니, 이건 또 뭐래요? 롤러 쿠폰, 공짜 없는 쿠폰. 예, 상품권 여러 가지 나와요. 그냥 가기 아쉬울 땐 돌려라 돌려. 뒤에서 누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지. 뭐 받으셨습니까, 어머니? 선수권이요. 감사. 이 하는 재미지 뭐. 이 돌리는 재미. 마지막 즐거움까지 야무지게 챙기다 보면 꽉 먹고 알 먹고 장 보고 상품권도 얻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뭐 장 보실 때 이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뭐든지 이제 하시는데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시고요. 오늘 완전히 득템하네. 삼방시장에 애들 데리고 매일 옵니다. 맛있는 반찬도 사가고요. 건강하세요. 많이 와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박자 고루 갖춘 주말의 소풍. 10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장바구니 꼭 챙겨서 토요 나들이 떠나요. 네, 손님들도 상인들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김해 삼방시장이었습니다. 네. 현금이 없어도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 없이 더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문화 공연도 있죠. 미니기차도 무료로 탈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매출까지 올라가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정말 일주일 앞으로 채 다가왔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 많이 보시고 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이번 주는 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까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이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주말에는 서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진 26도, 홍성 25도, 보령 27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을 건강 어떤 운동으로 챙기고 계신지 사진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9928번님, 저는 공주 공산성도 다녀왔어요. 시원해서 산책하기 그만인데요. 집에선 손잡이 아령으로 근력도 키운답니다. 와. TV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건강을 위하여. 손잡이 아령으로 맨몸 운동하시는구나. 저 사진 속 공산성 저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죠. 지금 가기 딱이에요. 네. 4872번님, 저희 가족은 배드민턴을 즐겨 합니다. 라켓도 5개, 3대2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가족이 함께해서 언제나 즐겁고 건강합니다. 아이들 실력도 금방 늘었어요. 네, 5 식구 가기에 제격인 배드민턴 운동이잖아요. 참 즐거우시겠네요. 1675번님, 역시 운동하면 산이죠. 요즘은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곳이 많잖아요. 산바람 맞고 힐링하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맞아요. 등산, 산행 다 좋죠.
2411번님,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다 보니 제 운동은 아이 산책시키는 겁니다. 자연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바깥 공기도 쐬니까 좋아요. 이제 날도 선선해졌으니 저녁에 아이 재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야겠습니다. 와, 아이가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기해하고 좋아하겠죠? 0656번님, 요새 아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빠졌는데요. 밤마다 아들과 함께 캐릭터가 추는 댄스를 따라해봅니다. 은근 매력 있어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정말 빠져든답니다. 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 데다가 운동도 되겠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땀도 꽤나 나겠어요. 1160번님, 요즘 6살 딸과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눗방울 불어주면 둘째도 좋아해줘서 잠깐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네요. 전신운동 줄넘기로 산후 다이어트 정복하고 싶습니다. 와, 저도 학창시절에 살 뺀다고 줄넘기 엄청 했는데 아, 그래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죠? 네. 8144번님, 집 근처 황토길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걷죠. 나만의 운동입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네요. 와, 어딘지 사진도 알 것 너무 같은데, 좋아요. 황토길. 황토길. 네, 저희 가보셨어요? 맨발로 걷는데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0795번님, 전 아이들과 집 근처 옥녀봉으로 자주 산책하러 갑니다. 저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기 좋습니다. 아, 이렇게 사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참 이렇게 좋은 곳이 많네요, 산책하기. 그러니까요. 0587번님, 주중에 수통골로 자주 등산 다녀옵니다. 등산 후에 계곡물에 발 담그고 열기를 식혀주는데요. 주말엔 달빛 걷기에 참가해서 애정과 건강을 챙깁니다. 이번 주말에 달빛 걷기가 마련돼 있더만요. 오, 달빛 걷기요?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네, 밤에 달빛 보면서 함께 걷는 건가 봐요. 네. 5791번님, 틈틈이 산책을 즐깁니다. 맑은 공기 깊게 들이마시면서 따스한 햇살, 피톤치드 마시면서 스트레칭 쭉! 올 가을 건강은 다 챙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아침 가족분들이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건강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총 3분 선정해서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대전 시립청소년 합창단 기획연주회 2019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이 7일 오후 5시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리고요. 대전 시립무용단 2019 기획공연 감독전은 10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마련됩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 기획전 스르륵 전시가 29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6일까지 예산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9월 15일까지 홍성 남당항에서 열리고요. 미국 출생 아티스트 테리보더의 작품 전시회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가 2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지만 수영복과 튜브, 여름 이불 같은 생활용품은 집안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정리 전문가에게 여름용품 수납 방법을 배워보고요. 가을에 맞아 소품을 이용해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서 이 여름철 무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비 소식이 또 있지만 또 태풍 소식까지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 링링이 북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크기와 강도는 알 수 없지만요. 북서 방향으로 시속 20km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번 주 주말쯤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태풍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잖아요. 과수원이라든지 수확을 앞둔 들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쩍 비 예보나 날씨 예보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